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슴 속에 불타는 애국심.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750만 해외동포 여러분, 김용화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항상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2017년 10월 26일 오늘은 이른 아침 국립현충원에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3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서거하신 지 38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요즘같이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너무나 절실하고 그리운 각하입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를 가슴에 품으시고 5천년 가난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자 오직 구국을 위해 살아오신 생애였습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부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명복을 빌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청년결백하신 영예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룰 것을 결의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을이 한창입니다. 햇살은 따사로우나 낙엽이 지고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은 서늘합니다. 지금쯤 황금들판을 가로질러 산을 오르고 확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삶을 살찌워야 하겠지만 올 가을 가슴속엔 커다란 돌덩이를 넣은 채 눈부시게 시린 가을 하늘만 바라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 10월 16일은 박근혜 대통령님 구속 만기일이었지만 사법부는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법도 어긴 채 또다시 2개월간 구속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눈꽃만큼의 양심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하였습니다. 40kg도 채 안 되시는 65세의 고령의 여성 대통령을 6개월간의 검찰 조사와 6개월간의 재판, 차가운 감방에서 악랄하게 인신강급을 해놓고 평소 지병을 치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주일 사회 하루 10시간의 살인재판이 행해졌습니다. 산채로 살인을 하고 있는 문재인입니다. 애국 시민들의 눈물은 바다를 이루었지요. 단 하나의 죄도 밝혀지지 않는 세계 정치 역사상 전후국무한 순백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재판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옥중투쟁을 선언하셨습니다. 해외동포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청와대는 붉은 적자를 써서 적화대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 붉은 주사파 무리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탄핵 사건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 PC는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양심선언을 했고 현재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정치 사기꾼입니다. 문재인 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는 소문은 공공연합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 태극기를 든 애국 시민이 적으로 둔갑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매일 하는 일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업적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저들이 하는 일입니다. 천인공노할 짓들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송 중입니다.
급속히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죠. 대한민국 국회의원 안민석이 미국에 가서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쳤다지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애국투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애국단 조은진 대표님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14일간의 단식투쟁을 실시하였고, 매주 토요일 열리는 태극기 집회는 수십만 명의 애국투사들로 서울이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 악랄한 사기꾼 집단을 두고 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씨 집단의 악행이 밝혀지고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오히려 문재인 씨는 거짓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간은 애국투사들의 편입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아시나요? 1967년 6월 5일부터 6일간 아랍 연맹 1억 2천만 명과 이스라엘 200만 명 17대 1의 전투는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2000대의 탱크와 700대의 전투기로 중무장한 아랍 연맹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군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신무기로 무장했다. 우리는 이 신무기로 아랍 연맹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는 바로 불타는 애국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귀국해서 전선으로 뛰어들었고, 이집트의 청년들은 살기 위해 외국으로 튀기 바빴죠. 맞습니다. 애국심은 첨단 무기입니다. 영국의 애국심을 아시나요? 엘자베스 2세 여왕도 2차 대전 중 19세의 나이로 중위 계급장을 달고 보급 수송 장교로 군용 트럭을 몰고 다녔다지요. 왕위 계승자 해리 왕자도 최전선에서 10년간의 군복무를 하였고, 놀랍게도 2차례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삼촌 앤드류 왕자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문화가 영국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황금 기둥입니다. 또 있습니다. 런던탑 해자에는 제1차 세계대전 전사자 추도 이래 양귀비 꽂힌 표피를 심습니다. 놀랍게도 전사자 숫자인 88만 8,246송이를 심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모 행렬은 500만 명. 왜 이렇게 부러운가요?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은 전쟁이 나면 도망가기 바쁘겠죠. 비열한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아무리 방대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라도 안일과 태평 속에 연약해지고 방종에 흐를 때는 세계사의 무대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는 죽을 수 없다. 나도 살아야 하고 너도 살아야 하고 민족도 살아야 하고 조국도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개짓이 아마존에서 미풍에 불과하지만 중국 베이징에서는 폭풍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태극기를 드는 효과는 비록 소소한 일일 줄을 모르나 절체절명의 나라를 구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가시밭길을 가라. 고통의 칼날에 쓰라. 동지들이여 두려워 말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태극투사들은 용맹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악랄한 자들에게 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또 한 사람 최첨단 무기인 애국심을 뭉쳐 갑시다. 그곳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2건국은 태극기를 드는 일입니다. 태극기는 애국의 태풍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가슴속에 불타는 애국심입니다. 태극기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